자, 다음 그림은 어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배관의 일부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자, 주어진 조건을 보고 점선 내의 모든 배관에 소요되는 T의 최소 개수와 그 규격을 빈칸에 작성하시오. 단, 엘보, 리듀서 등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T의 개수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을 보면 T의 규격은 실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자, 이것처럼 자, 구경이 40, 40, 25 해서 40 곱하기 40 곱하기 25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40, 40, 40. 자, 동일한 규격입니다. 40 곱하기 40 곱하기 40 이런 식으로 규격을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지배관이 분류되는 곳 5개. 자, 가지배관이 분류되는 곳 5개. 여기란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지금 여기 가로로 그려져 있는 배관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가지배관입니다. 가지배관이 분류되는 곳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자, 이곳의 T는 소화수가 공급되는 배관의 구경과 모두 동일한 것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배관이 분류되는 곳의 T를 말하는 거 T. T는 배관의 구경과 모두 동일한 것으로 한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스프링클러 헤드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헤드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관경이 정해지는 거예요. 헤드가 2개면 관경 25mm, 3개면 32mm, 5개면 40mm. 자, 그러면 헤드의 개수가 4개일 경우에는 몇 mm가 되겠어요? 헤드의 개수가 4개일 경우에는 40mm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3개까지만 32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헤드의 개수가 6개, 7개, 8개, 9개, 10개. 10개까지가 50mm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개부터는 65mm고요. 이 표를 보고 T의 규격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도면을 보고 이제 T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가장 큰 규격부터 볼까요? 지금 급수배관의 구경이 100, 80, 65, 50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T. 여기는 T가 쓰인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점. 이 지점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T가 여기에 하나가 있고 위쪽에 하나, T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위쪽에도 T가 하나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도 T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2개씩. 아시겠죠?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여기도 똑같죠. 여기 헤드로 나가는 배관 이렇게 여기에도 T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T가 이 규격을 정하고 개수까지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를 지금 구할 건데 여기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교차 배관에서 가지 배관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지점. 자, 이 지점에서 얼마냐? 자, 이게 100이죠. 급수 배관의 구경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자, 이 가지 배관에 연결된 헤드가 몇 개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 자, 이 가지 배관에 연결된 헤드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9개. 자, 9개면 자, 아까 그 표에서 자, 9개면은 관경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인 거죠? 7, 8, 9, 10까지. 6, 7, 8, 9, 10까지는 50이에요, 50. 그래서 여기는 100 곱하기 50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9개의 헤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여기는 뭐겠어요? 80이죠? 급수관의 배경이 80이죠? 그럼 여기는 80 곱하기 50이 되는 거고요. 50. 똑같이 9개니까 헤드가 9개.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80이죠? 80이니까 80 곱하기 50이 되겠죠. 여기.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급수관이 65니까 65 곱하기 5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급수관의 구경이 50이니까 50 곱하기 50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자, 보세요. 여기가 50이죠. 맞나요? 50? 자, 지금 이쪽으로는 보세요.
이쪽으로는 헤드가 4개고요. 이쪽으로는 헤드가 5개예요. 그러면 헤드가 5개다? 헤드가 5개인 경우에는 구경이 어떻게 돼요? 40이죠, 40. 40입니다. 그런데 자, T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50이잖아요, 50. 맞나요? 50. 자, 50이기 때문에 여기는 50 곱하기 50 곱하기 50. 이걸 써주는 거죠. 이쪽은 50, 이쪽에 50, 아래에 50. 50, 50, 50. 그러니까 얘가 더 클 수가 없어요. T는. 그래서 50, 50, 50. 이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50, 50 곱하기 50 곱하기 50.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지점은 몇 군데 있나 보세요. 몇 군데 있나. 여기 하나 있죠.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맞나요? 여기 이게 이러한 가지배관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5개. 그리고 이게 하나 또 있어요. 여기 하나 또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규격의 T는 몇 개가 있냐면 이 규격의 T는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는 거죠. 이 6개. 가지배관 위에 5개.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지점에 하나. 맞나요? 그래서 이 규격의 T는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 이거는 1개밖에 없죠? 개수가 여기 이 지점에 1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2개 합쳐서 2개. 65 곱하기 65 곱하기 50은 몇 개? 이것도 1개. 1개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이제 가지배관부터 이제 볼게요. 이 가지배관. 자, 이 가지배관을 보면은 한쪽은 헤드가 4개고요. 한쪽은 헤드가 5개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는 50이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헤드가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헤드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자, 헤드가 4개일 때는 몇 미리 쓰는 거예요? 헤드가 4개일 때는 40. 그렇죠? 헤드가 4개, 5개일 때는 40입니다. 구경이. 네, 40을 써야 되니까, 자, 여기 이 지점 같은 경우는 40 곱하기 얼마가 돼요? 25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위쪽으로는 헤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헤드가 하나면 25를 쓰는 겁니다. 40 곱하기 25가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이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헤드가 하나, 둘, 3개죠. 자, 3개까지는 32mm죠. 그래서 여기는 32 곱하기 25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헤드가 하나, 2개밖에 없죠. 헤드가 2개까지는 25mm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5 곱하기 25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헤드가 하나니까 여기도 25 곱하기 25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이 규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규격을. 자, 그러면 다시 이 오른쪽에는 헤드가 몇 개예요? 헤드가 5개. 자, 헤드가 5개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기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드가,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헤드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지점은 어떻게 돼요? 헤드가 5개죠? 헤드가 5개면은 구경은 40mm입니다. 40. 그래서 여기는 40 곱하기 자, 25가 되겠죠? 여기. 그럼 여기는 헤드가 하나, 둘, 셋, 4개죠? 헤드가 4개니까 여기 뭐가 돼요? 헤드가 4개일 경우에는 똑같이 40 곱하기 25가 되는 거고요. 동일하죠? 자, 여기는 헤드가 하나, 둘, 3개죠? 3개니까 32 곱하기 2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두 곳은 25 곱하기 25가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볼게요. 종합하면, 자, 보세요. 종합을 해보면 100 곱하기 50이다. 이거 몇 개예요? 이거는 1개죠, 1개. 1개 여기 이 지점에서 딱 1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규격은 80 곱하기 자, 50이에요. 몇 개 있어요? 이거 2개 있죠, 2개. 이거는 여기 하나, 총 2개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65 곱하기 50이죠. 몇 개 있어요?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에서 한 개. 한 개가 있고요. 한 개. 자, 그 다음에 50 곱하기 50. 이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아까 6개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6개. 그래서 이건 6개예요. 여기서 6개. 6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규격은 40 곱하기 25. 40, 25. 자, 이 한쪽 가지배관, 한쪽 가지배관에 40, 25가 몇 개 있어요? 40, 25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하나의 가지배관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가지배관에 몇 개 있어요? 5개죠? 그러니까 5, 3, 15. 여기는 15개. 한 가지배관에 3개씩 5개의 가지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 곱하기 25. 자, 한쪽 가지배관에 이게 몇 개 있나 보세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2개. 하나의 가지배관에 몇 개 있다고요? 2개. 자, 가지배관 5개가 있죠. 그래서 몇 개?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 곱하기 25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가지배관에 4개씩 총 5개의 가지배관 곱하면 20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T의 규격별로 개수까지 이렇게 수량을 구해가지고 표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설치한 헤드의 개수에 따라서 그 배관의 구경을 결정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T의 규격까지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T의 규격과 개수를 표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5개 소화전 5개를 화재 안전 기준 및 조건에 따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의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5개 소화전은 지상식 표준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펌프에서 첫 번째 5개 소화전까지의 직관 길이는 200m, 관의 내경은 100m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전향정은 50m, 효율은 65%를 적용하고 모든 규격치는 최소량을 적용한다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지하 수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을 구하시오. 수원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수원의 양.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5개 소화전 설비예요. 자, n 곱하기 7 세제곱미터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요 n이라고 하는 값은 5개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2개까지만 적용할 수 있죠. 지금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최대 2개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2개, 2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n 값에는 2 곱하기 7 세제곱미터가 돼서 수원의 양은 14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1번의 정답은 14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다음 2번.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구하시오. 펌프의 토출량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Q는 N 곱하기 자, 5개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분당 350리터죠. 규정 방수량이 분당 350리터예요. 분당 350리터. 자, 마찬가지로 요 N은 5개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2개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350을 곱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값은 700이 나오겠죠? 700리터 퍼 미닛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도 리터 퍼 미닛이기 때문에 정답은 70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자, 펌프에서 첫 번째 5개 소화전까지 직관 부분에서의 마찰 손실수들을 구하시오. 단,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사용하고 마찰 손실 개수는 0.02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마찰 손실수들을 구하는데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이용하래요. 자, 그럼 H는 2GD분의 FL V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식을 이용해서 풀려면은 우리가 또 구할 게 있어요. 자, 무엇을 구해야 되냐? 바로 유속. 네, 유속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유속. 자,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단면적 구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관의 내경이 100mm예요. 미터로 환산하면 0.1m가 되겠죠. 0.1의 제곱이 되고요. 자, 유량은 얼마예요? 이게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세크예요. 근데 지금 2번에서 구했어요. 펌프의 토출량 얼마 나왔냐? 분당 700리터로 나왔죠. 그럼 이 단위를 리터는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되고요. 분은 초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0.7이죠. 0.7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1분은 60초. 이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유속은 대략적으로 1.485 정도 돼요. 1.485가 됩니다. 미터 퍼 세크. 예, 대입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m 퍼 세크 제곱이고요. 자, D는 관의 내경 100mm에 해당하는 0.1m. 그 다음에 마찰 손실 개수가 0.02고요. 그리고 직관 길이가 200m. 그 다음 유속은 1.485m per sec. 이거의 제곱입니다. 예, 제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찰 손실 수도는 4.5m 정도가 나옵니다. 4.5m. 이렇게 해서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펌프 작동용 전동기의 동력을 구하시오. 예, 전동기의 동력 구하는 거예요. 근데 동력 전달 계수는 1로 간주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죠. 자, P는 에타 T분의 9.8QH 바로 K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펌프의 효율이 65%니까 0.65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T는 자, 시간인데 1분에 해당하는 60초를 넣으시면 돼요. 1분에 해당하는 60초. 그리고 9.8 물의 비중량이죠. 자, 그다음에 펌프 토출량. 예, 토출량이 얼마냐면은 아까 나왔어요. 700리터 per minute. 그 700리터를 또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0.7 세제곱미터 per minute이 되는 겁니다. 미닛. 자, 그 다음에 전향적은 50m고요. 그 다음 동력 전달 계수는 1로 간주한다라고 했네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전동기의 동력은 대략 8.79 정도 되네요. 8.79 단위는 킬로와트. 이렇게 해서 전동기의 동력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층마다 2개 이상 공기 호흡기만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4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은 이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층마다 2개 이상의 공기 호흡기만 설치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4가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입니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두 번째는 대규모 점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 상가까지. 그래서 층마다 2개 이상의 공기 호흡기만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4가지 모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펌프의 유효 흡입 양정을 계산하시오. 단 소화수조의 수증기압이 0.0022MPa, 대기압은 0.101MPa이고 흡상일 때 풋밸브에서 펌프까지 수직거리는 3.78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효 흡입 양정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NPSH AV예요. 원래는 AV. 이게 유효 흡입 양정이죠. 예. 자, 이것은 자, 바로 대기압 수도. 대기압 수도에서 포화 수증기압 수도를 빼주고요. 네. 그리고 수직 높이 HS라는 것을 빼주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흡상. 흡상이죠. 흡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원이 펌프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빼주면 되고요. 이제 반대로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더하시면 됩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지금 흡상이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찰 손실 소득만큼을 빼줍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마찰 손실 소득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기 때문에 요 마찰 손실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대기압 수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이게 수도니까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근데 문제에 나온 값은
수증기압도 그렇고 대기압도 그렇고 다 압력으로 나왔잖아요. 이 압력의 단위를 바로 수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기압 수도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되냐? 0.101이죠. 0.101 메가파스칼이에요.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기압에서는 0.101 325 메가파스칼이죠. 정확히 하면 0.101 325 메가파스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1기압은 10.332m예요. 10.332m. 네, 이걸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압 수도는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냐? 10.3m 정도 됩니다. 10.3. 10.3m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화 수증기압 수도를 구할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수증기압이 0.002 메가파스칼이죠. 자, 이걸 킬로파스칼로 바꿔볼까요? 자, 이것을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여기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바로 1000. 1000을 곱하면 메가파스칼이 킬로파스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 2.2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2.2 킬로파스칼. 그럼 여기서 이제 2.2 킬로파스칼을 바로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물의 비중량으로. 9.8 뉴턴 퍼 세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죠. 네. 그러면 포화 수증기압 수도는 대략적으로 0.22 정도 돼요. 0.22m가 됩니다. 이제 이 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대입만. 자, 대기압 수도가 10.3m고요. 그리고 포화 수증기압 수도가 0.22m. 그 다음에 이제 풋밸브에서 펌프까지 수직거리가 3.78m가 되는 거죠. 마찰 손실 수도는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네, 유효 흡입 양정은 대략 6.3m 되네요. 네, 6.3m.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유효 흡입 양정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 13층의 백화점에 폐쇄형의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전향정은 89m이며 이곳에 설치하는 소화 펌프의 효율은 60%이고 기타 제한 조건은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단 스프링클러 헤드의 동시 방사 개수는 30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에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문제에 나왔어요. 몇 개를 한다? 30개 한다. 30개. 근데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다라고 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13층입니다. 13층의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11층 이상의 특정 수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30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나온 거예요. 조건이 30개. 그래서 기준 개수가 30개다. 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펌프의 토출량을 산출하시오. 자, 스프링클러 설비죠. 스프링클러 설비. 그러면 펌프의 토출량은 N 곱하기 분당 80리터를 곱해줍니다. N 곱하기 분당 80리터. 그때 요 N이라고 하는 값은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인데 문제에 나왔죠. 30개라고. 그래서 여기는 30개를 곱하면 되죠. 30 곱하기 분당 80리터. 네, 계산하시게 되면 2,400이 나오게 됩니다. 2,400 리터 퍼 미닛. 자, 단위를 보세요. 단위 항상 보셔야 됩니다. 펌프의 토출량 리터 퍼 미닛. 동일하죠? 정답은 네, 2,400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본 소화 설비에 필요한 전용 수원의 양은 몇 세제곱미터인가? 네, 수원의 양을 물어보았네요. 수원의 양. 자, 마찬가지입니다. N 곱하기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1.6 세제곱미터를 곱하죠. 그렇죠? 1.6 세제곱미터를 곱합니다. 자, 마찬가지 30개예요.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 30개 곱하기 1.6 세제곱미터. 그러면 48세제곱미터가 나오네요. 그죠? 단위 보세요. 세제곱미터인가? 예, 동일한 단위이기 때문에 정답은 48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3번. 펌프의 동력을 구하시오. 자, 동력 구하는 거 자주 나옵니다. 펌프의 동력. P는 자, 에타 T분의 9.8 QHK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바로 대입해 볼게요.
자, 펌프의 효율이 60%라고 했으니까 0.6 대입하시고요. 자, T는 시간 1분에 해당하는 60초. 그렇죠? 60초 넣으시고요. 그 다음 9.8, 물의 비중량 9.8에다가 자, Q는 펌프의 토출량입니다. 자, 토출량이 아까 얼마 나왔죠? 토출량. 네, 분당 2,400리터 나왔습니다.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2.4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2.4 세제곱미터 퍼 미닛. 자, 그리고 전향정은 89m라고 했어요. 89m. 자, 그 다음에 전달 개수는 문제 안 나왔죠? 안 나왔을 때는 제외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펌프의 동력은 대략 58.15가 나오네요. 58.15 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최상단에 설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사 압력이 0.15메가파스칼이고 방사량이 분당 80리터로 살수할 경우에 유량 계수는 얼마나 되는가? 즉 방출 계수 K값을 구하는 거예요. K값. 자, 우리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죠. 방수량 Q는 K 곱하기 루트 CP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 식에 의해서 바로 유량 계수든지 방출 계수 K는 루트 10P분의 Q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공식을 그대로 갖다 넣을게요. 자, 방출 계수 K 또는 유량 계수 K는 루트 10 곱하기 지금 방사 압력이 0.15메가파스칼이래요. 이제 여기 이 P의 단위가 바로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리고 방사량은 분당 80m. 분당 80m.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유량 계수는 대략 65.32가 나오네요. 65.32가 나옵니다. 단위는 없어요. 계수니까. 자, 그 다음 5번. 스프링클러 헤드의 규정 방사 압력과 방사량은 얼마인가? 자, 이것은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규정 방사 압력 같은 경우에는 0.1 메가파스칼 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규정 방사 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규정 방사량, 방수량은 분당 80리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분당 80리터 이상.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 방사 압력과 규정 방사량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각실이 칸막이로 구획된 공동 예상 제한 구역에 제한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자,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실의 바닥 면적은 90제곱미터로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부터 F까지 A, B, C, D, E, F의 각 실의 바닥 면적이 지금 9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자, 조건을 보면 배출기는 터보형 원심식 송풍기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제연 경계의 폭이 0.6m 이상 그리고 수직거리는 2m 이내라고 했습니다. 자, 공동 예상 제한 구역의 배출량은 각 예상 제한 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공동 예상 제한 구역의 배출량은 각 예상 제한 구역의 배출량을 뭐 한 거라고요? 합한 것이라고요. 가장 큰 게 아니라 합한 것. 그리고 제한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조건이 나와 있고요. 1번부터 볼게요. 자, 배출기에 최저 배출량을 구하시오. 배출량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각 실의 바닥 면적이 자 90제곱미터예요. 자, 즉 이거는 4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닥 면적당 1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상이 되는 거죠. 맞나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배출량 Q는 지금 바닥 면적이 90이죠. 90제곱미터. 자, 바닥 면적당 1세제곱미터 퍼 미닛입니다. 자, 이걸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단위를 잘 보세요. 배출량의 단위가 시간당 세제곱미터죠? 시간당.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셔야 돼요. 별도로. 1시간에 60분. 그래서 60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1시간에 60분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 이 실의 배출량이 얼마냐? 5,400이 돼요. 5,400
세제곱미터 per hour입니다. 근데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자, 최저 배출량이 있어요. 자, 그게 얼마냐? 시간당 5,000 세제곱미터죠. 근데 어때요? 넘었죠? 이 값을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계산된 값이 5,000보다 작다라고 하면 최저 배출량인 시간당 5,000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더 크게 나왔으니까 이게 배출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출량은 각 예상 제한 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이래, 합한 것. 그러니까 각각 여기도 5,400, 5,400, 5,400 전부 다 5,400 이상인 거예요. 자, 따라서 자, 배출량은 얼마냐? 배출량은 토탈 배출량은 자, 각 실의 배출량이 5,400이죠. 총 6개의 실이 있어요. 곱합니다. 그러면 총 얼마 나오냐? 32,400이 됩니다. 32,400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되는 거죠. 다 합해야 되니까 정답은 32,40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배출기의 흡입축 풍도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시오. 자, 흡입축 풍도의 단면적 구해라. 자, 그럼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은 풍량을, 여기서는 배출량이 되겠죠, 배출량. 풍량을 자, 풍속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어요. Q는 AV, 공식 Q는 AV. 그래서 단면적은 풍량, 즉 배출량을 풍속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흡입축 풍도입니다. 흡입축 풍도에서의 풍속이 얼마냐?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흡입축 풍도에서의 풍속은 15m/s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배출축 풍도에서의 단면적 거라고 했죠? 자, 배출축 풍도에서의 풍속은 20m/s 이하죠?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흡입축, 배출축. 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2번에서는 지금 흡입축이니까 이 풍속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m/s가 되는 거예요. 자, 배출량은 이 배출량의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풍량이 세제곱미터 per sec입니다. 세크. 아시겠죠? 근데 우리 구했던 게 시간당 세제곱미터로 나왔죠. 그럼 이 시간을 초로 바꾸셔야 됩니다. 초로. 그러면 자, 얼마냐? 32,400 세제곱미터 per 1시간은 몇 초예요? 1시간은 3,600초입니다. 3,600초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속도 나눠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단면적은 얼마 나오냐? 0.6 정도가 나오네요. 0.6. 0.6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걸 그 풍량을 계산한 게 있어요. 계산하면은 이게 9 세제곱미터 per sec로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제 9로 놓고 계산하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에서는 배출축 풍도의 단면적 구하래요. 자, 단면적 배출축입니다. 자, 같은 공식입니다. 얼마예요? 자, 이제 이걸 써볼까요? 9 세제곱미터 per sec. 예, 이걸 계산한 게 9가 나온 거예요. 자, 나누기 20m per sec. 그러면 자, 얼마 나오냐? 이 값은 0.45 정도 나오네요. 0.45가 나오고요. 단위는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풍도의 단면적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장 건물에 물 분무 소화 설비를 하려고 한다.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의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의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고 전향정은 42m, 그리고 펌프 효율은 60%, 전달 계수는 1.1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법정 수원의 용량은 얼마 이상인가? 자, 수원의 양을 물어보았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수원의 양. 자, 수원의 양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주차장,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주차장 건물에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차장의 바닥 면적에다가 얼마를 곱하냐? 바로 분당 면적당 20리터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방사 시간까지 이제 곱하게 되면 자,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주차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고요. 자, 주차장인 경우에는 바로 분당 20리터를 곱하는 거죠. 20리터. 제곱미터 미닛.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이라는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차장 또는 차고는
20리터를 곱하는 거죠. 이거. 자, 그리고 방수 시간은 최소 20분입니다. 20분. 예, 20분 이상 방수하게 되어 있죠. 네,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얼마나 나오냐? 이게 4만 리터가 돼요. 4만. 예, 4만 리터가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수원의 용량이 세제곱미터로 물어보았죠? 단위를? 예, 세제곱미터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 예,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이기 때문에 공 3개를 지우면 돼요. 그러면 바로 40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법정 수원의 용량은 4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전동기의 용량은, 자, 전동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P는 에타 T분의 9.8 QHK로 자,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값을 구하기 전에, 자, 먼저 펌프의 토출량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펌프의 토출량. 자, 펌프의 토출량을 구할 건데, 지금 20분 동안 방수했을 때 얼마가 됐어요, 지금? 40세제곱미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40세제곱미터를 방수하는데, 자, 몇 분 동안 방수한 거라고요? 20분 동안 방수한 거예요. 자,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2세제곱미터 per 미닛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효율이 60%니까 0.6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T는 시간입니다. 1분에 해당하는 60초 대입하세요. 자, 물의 비중량 9.8에다가 이제 펌프의 토출량 구했죠. 2입니다. 2. 자, 그리고 양정은 42m고요. 그리고 전달 개수가 1.1이라고 했네요. 네. 계산하시게 되면 전동기의 용량은 대략적으로 25.15가 나옵니다. 25.15가 나오고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동기의 용량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는 소화약재를 방출시키는 방법에 따라 화학반응식, 가스 가압식, 추갑식이 있다. 이 중 추갑식 소화기의 충진 압력에 대한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요령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추갑식 소화기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분말 소화기 있죠. 그 분말 소화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추갑 소화기의 충진 압력에 대한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요령을 물어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소화기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압력계가 있습니다. 압력계. 네, 압력계. 어떤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압력계의 지침이 녹색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예, 이런 바늘이 녹색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면 정상이고요. 그 외의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비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침이 어떤 색깔을 가리키고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충진 압력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 지침, 압력계의 지침의 색깔이 어느 쪽에 가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기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압력계의 지침이 녹색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 그 외의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비정상,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